일단 SK하이닉스 쪽 보겠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시총 역시도 20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요. 꺾일 것 같진 않아요. 네,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동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또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공장, 이 반도체 후공정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설을 신설한다 또는 이제 그 추가적으로 증설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메모리 반도체 쪽의 시장에서 특히나 HBM 쪽에서의 점유율로 본다면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이 세 개의 기업이 상강 구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최근에 뭐 디램 가격도 올라왔고 그리고 실적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역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또 주가의 반응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HBM 쪽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 그리고 이 시장이 또 앞으로 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국내 증시에 어떤 종목을 살까라고 생각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아마도 하이닉스가 먼저 떠오를 거예요. 삼성전자도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의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돌 때는 누구나 또 많이 알고 있는 기업들 쪽으로 매수세가 먼저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주인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오늘 자금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 쪽에 관해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시장의 포인트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분들 동반 강세 양상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 관전 포인트를 좀 예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 쪽에서 기대하고 있는 건 이제 디램이죠. 네. 디램 쪽 그리고 HBM 쪽에서의 실적이 얼마만큼 늘어났는가.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게 된다면 하이닉스 쪽에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또 이제 시제품을 또 테스트 물량이 또 들어갔었던 만큼 지금 하이닉스가 특히나 더 많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 만약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결국 이제 하이닉스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본다면 최근에 디램 가격이 또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은 디램 쪽에서의 실적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실적 영향을 타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제 메모리 업계 풍향계다라고 불리는 만큼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해서 우리도 좀 기다리고 있는 실적 발표들이 많이들 생겨납니다. 내일 일정으로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굉장히 큰 상승을 나타냅니다. 이례적입니다. 사실 항상 이제 적자에 관한 어떤 이슈들에 좀 시달렸었는데 오늘은 수급도 나쁘지 않고요. 어떻게 보세요, 한국전력? 네, 한국전력은 이 기업이 지금 사실 이렇게 2만 원 정도 아래쪽에 있을 때는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네. 네, 그리고 지금 위로 올라가면 한 5만 원 정도 선,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정도 선이 저는 고점이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전력이라는 회사는 사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라는 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사업을 계속 해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민 경제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이 전기요금을 동결한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에너지 단가 자체가 좀 많이 내려갔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뉴스도 있겠지만 이미 주가가 너무나 많이 싼 가격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가 공기업이 과연 망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다른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더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공기업이 망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은 이제 민영화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다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를 사실 할 때는 2만 원 정도 아래쪽에 있을 때는 굉장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사놓고 기다리면 또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 이제 단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정이 되고 물가라는 게 계속 또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또 떨어지게 된다면 또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상승을 좀 사실 부추긴 건 아무래도 증권사 쪽에서의 보고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과거에도 이제 그 주가가 저점부를 한 2만 원 정도에서 본다면 위로 올라갈 때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던 적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근데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례적으로 20%까지 올라갔던 경우들은
거의 뭐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을 증권사에서 좀 끄집어내서 주가를 좀 과다하게 띄워놨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전력은 아무래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바로바로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전력을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충분히 좀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뭐 그때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실 분들은 그때로 좀 기회를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은 단기적인 고점 구간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고요. 이제 증권가 쪽에서 좋은 뷰를 내놨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사실은 이제 증권가에서 쏘아 올린 공이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기요금 동결에 따른 경영난의 해소가 어려워질 경우에는 그만한 리스크도 좀 안고 있는 주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님?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사실 그 우리 정부에서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분율이 한 18% 정도가 되거든요. 사실상 정부에 소속돼 있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한국전력이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은 정말 오래전부터 그런 이제 누적 적자라든지 나왔었죠. 네.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져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이 소진이 됐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삼성전자도 되게 안전한 회사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만큼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더 안전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전력은 사실상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주가를 끌어왔던 건 기관 쪽 수급이 아닙니다. 외국인 수급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전력의 주가를 움직여 왔었고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었던 이유는 결국은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의 특징을 본다면 이제 기관 쪽은 종목들을 매매할 때 좀 빠르게 움직여요. 모멘텀,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기관 쪽의 수급이 돌기 때문에 기관 쪽 수급은 단기 수급들이 좀 많아요. 하지만 그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안정적인 저평가된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종목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싸져 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최근에 보시면 지금 당장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2023년도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꽤 좀 꾸준히 있었거든요. 이 수급들이 지금 쌓여 있는 상태에서 주가 상승이 또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쌓여오고 있는 그런 또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해 주셨습니다. 바로 저희가 하이젠 R&M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로봇주도 여전히 좀 강세를 나타냅니다.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LG의 AI 연구원장을 좀 지명을 하게 됐어요. 이 이슈들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로봇 관련주들을 상승하는데요. 하이젠 R&M이 그중에서 돋보이는 급등을 보여줍니다. 전략을 어떻게 잡아볼까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부터 상승폭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예전에 이제 LG전자의 모터 사업 부분을 인수해서 이 모터 사업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모멘텀 자체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쪽에서의 모멘텀도 분명히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뭐 우주항공 이쪽에서도 역시 이제 그 사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로 많이 묶여 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또 테마를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거래도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상승폭 자체가 그동안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 자체는 사실은 저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2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고점부가 5만 원 정도 부근이었는데 사실 그때 주가가 그 다음부터 많이 밀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등이 나와서 아직까지 상승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의 거래만 가지고는 과거보다 거래가 좀 아직은 작아요. 그래서 이 거래가 단기 반등으로 인해서 또다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반등이기 때문에 일단 뉴스가 있고 재료가 있고 하지만 지금 당장 5만 원을 넘어가는 어떤 상승으로는 조금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하이젠 RMM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제가 볼 때 만약에 이제 로보택시와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또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이건 단기 반등 이후에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이번 이 반등을 통해서 매수를 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